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 11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빠른데요. 자, 언제나 이번 달에 끝내야지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빨리 토익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022년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자, 우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강의에 앞서서 hackers.co.kr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자, 무료 강의 중에 적중 예상 특강 클릭하시면 자, 문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자, 미리 문제 먼저 풀고 이 강의는 해설 강의로 보셔야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럼 모두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 해설 강의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0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01번 문제 맞추셨나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5는 언제나 자, A, B, C, D 보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전부 다 인칭 대명사이니까 알맞은 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A번부터 전체적으로 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빈칸의 앞뒤에서 적절한 격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 자리는 to 동사 원형에 걸려있는 명사 앞자리, 즉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인칭 대명사 고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소유격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 앞에는 무조건 소유격 기억하세요. 다시 명사 앞은 누구라고요? 소유격. 자, 이런 패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머릿속에 빡 넣어두시고 소유격만 고르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각각의 격 전부 다 정리해 주시는데 자, 해석까지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즈 로빈슨은요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만둘 것을, 그녀의 직업을 그만둘 것을 결정을 했대요. 자, 뭐 한 다음에 여러분 after ing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냥 말 덩어리처럼 뭐뭐 한 후에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뭐를 받은 후에 더 나은 제안을 받은 후에 그녀의 직업을 그만둘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칭 대명사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격인데요. 여러분 주격은 주어 자리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동사 앞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딱 동사 앞자리뿐만 아니라 접속사 주어 동사의 이 동사 앞자리 이것도 가능한 거니까 주격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요거 진짜 많이 나오는 정말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명사 앞에는 소유격 꼭 기억해 주시고 얘는 완전 고정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소유격 다음에 빈칸이 뚫렸다면 명사, 품사 고르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목적어 자리 하면 동사 다음 자리 기억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있죠. 전치사 다음도 목적어 자리니까 그 자리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소유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하냐?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주어 자리에는 주격이나 소유대명사 중에서 해석하는 거고 목적어 자리는 목적격이나 소유대명사 중에 해석으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제기대명사도 목적어 자리, 그 다음 얘는 수식어 자리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수식어 자리 나오면 제기대명사 고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각각의 격에 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격으로 정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표를 훨씬 더 이용 많이 하게 되실 건데요. 자, 일단 자리로 따질 거니까 명사 앞자리에 적절한 인칭 대명사는 딱 소유격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수식어 자리에는 여러분 인칭 대명사 중에 제기 대명사만 가능하고 문법적으로는 강조 용법이라고 하는데 해석상 모두 다 직접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식어 자리 나오면 제기 대명사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가장 심플하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 자리가 되겠죠. 자, 주어 자리는 주격과 소유대명사 가능한데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 해석하는 거다. 자, 얘는 만약에 그녀면 그녀는 아니면 그는인데 얘는 의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것이 말이 되면 소유대명사가 정답입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목적어 자리가 너무 복잡하죠, 여러분? 세 가지가 가능한데,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를 모두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각각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역시나 소유대명사는 것에 해당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대신받는지 앞에 그 해당하는 명사가 클리어하게 있을 경우 정답이 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고, 자, 제기대명사는 앞에 나왔던 어떠한 명사랑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지칭할 때 쓴다는 거니까 이 각각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A, B, C, D 보시면 같은 단어 품사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건 최근 정기토익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아주 자주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앞에 보시는 이 his가 소유격이라는 것을 판단하셨다면 뒤에는 명사 자리예요. 여러분 명사 보이세요? 네, 자 명사 하나밖에 없죠? 자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의 프레젠테이션 발표에 대해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네, 해석 한번 해보면 Mr. 존슨은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그의 발표에 대해서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꼭 기억하세요. 소유격 다음 명사, 명사 앞은 소유격입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 건데 여러분 이것도 자 정기 쪽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텀을 두고 나오고 있고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틀리십니다. 제가 추가 문제로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A, B, C, D 중에서 고르셨나요? 자, 이 자리는 구조적으로 따지면 전치사 다음 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자, 이 자리에 여러분 목적격, 얘는 주격도 되지만 목적격 가능하니까 목적격 you, 제기대명사, 네, yourself. 자, 소유대명사 yours가 가능해요. 그럼 이 중에서 해석할 건데 여러분 이건 해석하면 우리 말 때문에 헷갈립니다. 자, 그냥 덩어리째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yours인데요. 이건 제가 구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도 네, 자 출제가 됐던 패턴이니까 통째로 암기합시다. 자, a friend of 소유대명사예요. 그래서 소유대명사, 즉 예를 들면 자 yours가 들어가는 건데 이때 yours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your, 자 friends 이렇게. 그러면 너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의 친구, 네 친구 중에 한 명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a friend of yours, a friend of his, a friend of mine 네, 이런 식으로 소유 대명사가 정답이 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you는 왜 안 되냐? 네, 목적격 가능한데 그러면 a friend of you 왜 안 되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너의 친구를 그렇게 쓸 거라면 your friend 라고 얘기하지 a friend of you, a friend of him 이렇게 표현하진 않으니까 덩어리째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던 게 한국말로만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 표현을 그대로 정리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friend뿐만 아니라 동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 colleague of yours 아니면 an associate of his, an associate of hers 이런 식으로 소유 대명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석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면 나는 들었다. 자, 내 공석에 대해서 들었다. 너네 회사에 있는 그 공석에 대해서 니네 자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으로부터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2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2번은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자, 품사가 모두 다 똑같으니까 해석하실 건데 전치사는 여러분 짝꿍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혹시 앞뒤에 짝꿍은 없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치사 다음에 ing 가능은 합니다만 얘는 정말 많이 쓰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by ing 아예 딱 고정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ing 함으로써 라고 보신다면 자 by ing, by going online, 온라인을 감으로써 말 너무 잘 되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A번이 될 거예요. 다른 건 조금 넣어봐도 말이 어색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가는 것 사이나 의나 아니면 보다 위에는 좀 어색하니까 정답은 A번으로 해주시고요. 전체 해석 한번 해보면 쇼핑객들은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꼭 learn을 배우다 라는 느낌보다는
몰랐던 사실 알게 되다 이런 거 할 때도 learn을 쓰니까 자 여기선 그냥 알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더 많이 알 수 있다. 자 뭐에 대해서 frequent shopper 프로그램인데 자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쇼핑하는 사람들의 shoppers들의 빈도수나 뭐 아니면 뭐 사용하는 금액 등을 보고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 아니면 뭐 보상 프로그램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frequent shopper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가봄으로써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전치사는 여러분 정말 많이 출제되는 품사 중에 하나여서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몇 가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between은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전치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는 자,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오답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특징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복수 명사랑 써요. 자, 의미는 둘 사이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빈칸 다음에 on office라고 해서 단수가 나왔다. 그럼 앞에 between은 탈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수 명사랑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딱 둘 사이에서 라고 하니까 그 둘을 특정 지어서 and로 연결해서 between A and B 이런 덩어리 표현으로도 쓰이고 이 자리에 between 고르거나 and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골라주시는데 단 A, B가 무조건 짧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긴 단어들이 있어도 아, between A and B이구나. 이 구조를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자, 얘랑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몽이에요. 자, 어몽도 누구누구 사이에 또는 어디 중에서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많죠? 셋 이상, 여럿 중에서 여럿 사이에 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어몽도 복수 명사랑 쓰는데 그 수가 셋 이상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오브도 여러분, 오브도 꽤 정답률이 높습니다. 오브는 말 그대로 의예요, 의. 자, 그래서 얘가 자, 어떤 것의 뭐 예를 들면 the shipment of the items 그러면 제품의 뭐 택배, 선정 뭐 이런 거, 배송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로 의로도 정답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요건 최상급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최근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최상급의 힌트로도 많이 나오니까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 이런 의미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요. 자, A, B, C, D 전부 다 전치사니까 해석하는 건데 자, Mr. 존슨은요 있었습니다. 가장 qualified, 자, 가장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중에서 있었다. 이런 의미가 맞아요. 자, 여러분 이 의미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것도 여러 번 실제 정기 토익에서 출제가 됐던 패턴입니다. 지금 좀 어색하다. 그럼 여러분 이 구문을 예문을 눈여겨봐 주시고 통째로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룹 중에서 있었다. 그룹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사이에 있었다.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도 어몽을 골라주셔야 하니까 이런 패턴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 B, C, D 보시면 품사가 여러분 전부 다 똑같나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instead입니다. 여러분 instead는 여러분 대충 암기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생김새와 정확한 품사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instead는 부사입니다. 대신에 라는 뜻인데요. 자, 파트 6에서 정답으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instead가 전치사가 되려면 instead of 쓰셔야 전치사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해당하는 문제 빈칸은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 사이이기 때문에 자, 부사 자리는 아니라 탈락한 상태로 B, C, D 중에서 해석상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뭐 사이에서 셋 이상이죠? 얘는 둘 사이, 얘는 무엇을 따라서인데 봤더니 뒤에 매니저, 조금 더 가보니까 and 직원들 그러면 관리자와 직원들을 이어질 수 있는 짝꿍 패턴인 between이 정답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between A and B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짝꿍은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보면, 자, 우리 기업체, 네, 오너들은요, 네, build a strong relationship. 자, 어떠한, 네, 아주 끈끈한, 네, 어떤 연계, 네, 그들의 연계성을, 네, 자, 형성해 주어야 한다. 자, 누구와 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는 build라는 단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자, 이러한 동사를 고르는 정기 토익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요. 자, build a relationship. 어떤 그들의 관계를 형성하다. 자, 이런 의미로 통째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3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3번 문제 같은 경우는 ABCD가 앞에는 똑같고 뒤에는 다른 형태이죠. 품사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품사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고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affordably는 부사이고요. affordability, t로 끝나면 명사이죠. afford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일 때에는 to 동사 원형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뭐뭐 할 수 있다. 자, 라고 기억해 주시고, affordable은 자, 형용사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자, 얘는 가격이 적당한,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가격이 적당한 알맞은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품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빈칸의 앞을 살펴보다가 keep이라는 단어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keep 명사 다음에 사실 형용사 고르는 형태로 정답은 D번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의미 살펴보기 전에 keep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keep은 지금 keep 명사, 형용사 이렇게 쓰이는 게 5형식 형태이고요. 이 형식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keep 형용사 요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3형식으로 keep 명사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 같은 경우는 keep quiet 이렇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해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몇 벽에 막 이렇게 쓰여져 있는 사인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keep 명사는 일반적으로 keep document 어떤 서류들을 보관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인데 여기에서는 5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그 자동차를 가격이 적당한 상태로 유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디자이너들인데요. 어떤 회사, 네, 회사가 아니라 자, 차량이네요. 전기 차량의 디자이너들은요, 사용했대요. 자, 저렴한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그 자동차를 가격이 적당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부품도 조금 저렴한 거를 사용하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affordable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어는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자, 의미 자체가 가격이 적당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at an affordable price, at a reasonable price라고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통째로 알고 계시면 너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 자리 빈칸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를 고르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 조금만 더 확장해서 다른 버전으로 써보면 이런 버전도 가능한데요. 자, 이번에는 자, reasonably priced 아이템이에요.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얘는 관사, 형용사, 명사라면 얘는 관사, 부사, 형용사 자리에 분사 들어간 거고 명사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적당하게 가격이 매겨진 제품이라는 의미이고요. 자, price는 동사로 쓰면 가격을 매기다 이런 의미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걸 암기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만 내가 암기한 거 그대로만 쓰려고 하지 말고 앞뒤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정기 토익이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틀렸던 패턴 중에 하나이니까 두 가지 버전 둘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CD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 요게 보여야 돼요. 아, 그러면 아까처럼 형용사 자리인가? 자, 부사 자리인가?가 보여야 되는데 자, 이거는 priced 자, 얘가 분사 형태로 형용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앞에는 부사가 들어가야 하고요. 자,
적당하게 가격이 매겨진 가전제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앞뒤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온 김에 표현 하나만 더 볼게요. be committed to ing 무엇 하는데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나온 김에 committed 자리에 자, dedicated 아니면 devoted 요런 애들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모두 다 동의어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4번 문제는 A, B, C, D가 여러분 약간 수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저랑 차분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 풍사는 각각 이런데요. 자, 여기에서 풍사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형용사, other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건 명사 앞에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명사랑 같이 씁니다. every는 한정사만 가능한데 이 한정사라는 것도 명사랑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혼자서는 안 되고요. 명사랑 같이 써요. every desk, every classroom 이런 식으로. 자, all이나 most는 한정사도 가능하고 대명사도 가능해서 자, all student, most resident 이렇게 명사랑 쓰기도 하지만 all of 여러분 전치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자 지금 혼자 대명사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풍사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 각각 어떤 수랑 같이 쓰이는지도 중요한 패턴이에요. 자, other는 가산 복수 또는 불가산이랑 씁니다. 자, every는 가산 단수랑만 써요. 자, all은 가산 복수 또는 불가산, most 가산 복수 또는 불가산이랑 쓰는데요. 자, 그럼 빈칸 다음 걸 볼 건데 여러분 match라고 하면 우리 무슨 match 네,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를 얘기할 때 씁니다. 자, 그럼 어떻다는 경기라는 의미인데 단수 형태로 나왔어요. 자, 셀 수 있는데 한 경기, 두 경기 세는데 단수 형태로 나왔으니까 가산 단수이고 가산 단수에 쓸 수 있는 건 every밖에 없네요. 정답은 every가 됩니다. 자, 요 수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각각의 품사도 잘 이해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석까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랭캐스터 풋볼 클럽 시즌 티켓은요. 시즌 티켓 홀더스. 네, 그러니까 소지자들은요. 자, be entitled to 동사원형, be entitled to 명사, 뭐뭐에 대한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인데, 자, 하나의 무료 음료를 받을 자격이 있대요. 매 경기에서 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every였습니다. 105번 문제 넘어갈게요. 105번 문제는 A, B, C, D 먼저 보시면 어휘 문제이죠. 자, 이렇게 끝에가 같은 품사인데 의미가 다른 것들이 나오면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도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각각의 의미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유명한 셰프가 준비를 한대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건 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었는데 직접 준비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 유명한 주방장이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요리들을요. 자, 게스트들을 위해서 어떤 게스트 앉아있는 건데 아주 중요한 테이블, 뭔가 중요한 회의가 있나 봐요. 중요한 회의에 앉아있는 게스트들을 위해서 직접 요리를 준비했다라고 보신다면 D번이 맞고요. 자, 면밀히 현재 거의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나온 김에 여러분 사실 이 문제의 정답은 personally였지만 정기토익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 A, B, C 번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closelly는 여러분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런 거예요. 자, inspect나 check처럼 뭔가 점검하고 확인한다라고 할 때 면밀히, 밀접하게, 꼼꼼하게 점검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니까 이런 어휘 짝꿍들을 봐주시고 자, 여러분 이 currently라는 건 현재라는 의미인데요. 잘 어울리는 게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물론 그냥 단순 현재 시제랑도 써요. 그렇지만 과거 시제랑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자, 현재에 뭐뭐 하는 중이다.
아니면 현재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 어떤 상태이다 라고 할 때 시제랑 관련 있는 부사니까 시제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nearly도 여러분 토익에서 좋아하는 부사 중에 하나예요. 자, 얘는 크게 이렇게 몇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끝나다 라는 말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nearly finished, nearly completed 이렇게 거의 끝나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니까 이 자리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건 숫자 앞자리예요. 자, 숫자가 어떤 게 됐던 nearly 200, 거의 200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거의 숫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얘가 또 every나 all 같은 표현과 많이 쓰여서 자, nearly all, nearly every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모든의 의미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근에 여러분 as 원급 앞에 이렇게 자 강조하는 표현으로 nearly가 정답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자, 이런 자리 원급 비교 강조에도 nearly가 가능하고요. 자, 이런 자리 모두 almost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most나 nearly 자 쓰이는 패턴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BCD 보시면 어휘 문제예요. 자, 어휘 문제인데, 자, 빈칸의 앞뒤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is, ing, 진행 시제 사이에 끼는, 자, 부사를 찾는 건데요. 여러분, A번에 previously는 이전에 라는 의미로 얘는 반드시 과거 시제랑 씁니다. 자, currently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시제랑도 쓰이고 플러스 현재 진행 시제랑도 잘 어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fficiently나 significantly는 딱히 시제와 짝꿍은 아니지만 여기서 짓고 있는 중이다인데 효과적으로 상당히는 좀 어색하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주셔야 되고 시제적으로 정말 완전 찰떡 짝꿍인 B번이 정답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패턴들도 출제가 되니까 자, 시제 짝꿍인 부사들은 시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해석 한번 해보면 자, fine corporation은요. 현재 짓고 있습니다. 추가 시설들을 번화가 시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추가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A, B, C, D 먼저 보시면 역시나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경우에도 앞뒤에 혹시 짝꿍은 없는지 잘 쓰였던 표현들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요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자, 거의 끝나다 이런 말을 완성할 수 있는 nearly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른 것들은 넣어봐도 말이 조금 어색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 관리자에 따르면 공사인데요. 자, 어떤 공사? 그 다리의 공사는요. 거의 끝났다 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자, 이런 많이 어울리는 짝꿍들을 기억해 주세요. 106번 갑니다. 자, 106번은 A, B, C, D 보시니까 여러분 약간 동사 비슷한 것에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to도 같이 있으니까 자리 먼저 판단해 보실 건데요. 자, 전체적으로 make라는 단어이니까 의미는 만들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장이 되려면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동사가 없으니까 빈칸은 동사 자리예요. 그렇다면 동사 자리에 갈 수 없는 to를 제외한 상태에서 자, 우리 동사 문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수, 태, 시 순서대로 파악해 주시는 건데 수일치, 수동태, 시제예요. 자, 모든 동사는 문장에 들어갈 때 수일치, 수동태, 시제를 따져서 들어간 거니까 정확한 형태를 맞추려면 이들을 다시 순서대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문제는 수동태로 풀리는 거 맞아요. 어떤 문제는 시제로 풀리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제를 받다가도 수동태를 다시 파악하거나 수동태를 받는데 수일치를 또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빠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수태시 순서대로 따지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실수도 줄이는 방법이니까 동사하면 수태시 약간 기계적인 전략처럼 동사하면 수태시 순서대로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 그럼 저랑도 순서대로 해볼 건데요. 자, 주어 자리에 봤더니 새로운 샤워 커튼이에요. 단수네요. 그럼 동사에 S 붙여줘야 합니다. 전부 다 S 잘 썼고 과거 형태는 수일치 안 하니까 수일치에서 탈락되는 건 없어요. 다음에 수동태 가볼 건데
수동태는 수동태나 능동태가 섞여 있을 때만 따지는 거예요. 항상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살펴볼 건데 여러분 나머지 중에서 수동태 있나요? 그쵸, 있죠.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 요게 수동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수동태, 여러분 수동태 따질 때는 수동태 아닌 건 다 능동태이고요. 자, 이 수동태는 여러분 어렵게 가지 맙시다. 우리 심플하게 이렇게 풀 거예요. 자, 빈칸 다음에 명사가 없으면 수동태인 BPP 정답. 명사가 있다면 수동태 아닌 거 정답인데 수동태 아닌 건 다 능동태입니다.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물론 여기에 맞지 않는 4형식, 5형식 수동태들은 여기에 맞지 않아요. 얘네들은 따로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물론 자동사 이런 것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식을 적용은 하되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석하면서 확인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빈칸 다음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명사가 없어서 수동태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안 맞는 거 많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에 적용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석해 볼 건데요. 자, 샤워 커튼은 만든다 아니죠? 만들어진다예요. 자, out of 뭘로 만들어지는 건데 하이 퀄리티니까 품질이 굉장히 좋은 여러분 워터프루프라는 건 이거를 자, 여기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죠. 물을 방지하는 거니까 방수 그 재질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진다. 말 되면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사실 자, be made는 이렇게 많이 쓰여요. 자, 전치사가 다양한데요. 자, be made of 또는 be made out of something으로 만들어지다. 자, be made from 무엇으로 만들어지다. 자, 요거는 사실 어떠한 성질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디테일까지는 여러분 암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전치사를 중점을 두고 암기하시면 돼요. 자, be made with 아니면 be made by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다예요. 전치사 어떤 거랑 어울리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C번이었어요. 그럼 10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7번도 A, B, C, D 보니까 전부 다 부사 형태인데 여러분 얘네들 어휘 문제네요. 그럼 부사는 어휘 문제도 잘 나오는데 자, 아까처럼 짝꿍들도 많으니까 해석하는 거 좀 혹시 짝꿍은 없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는 딱히 짝꿍이라기보다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현저하게, 눈에 띄게 이런 의미였는데 보시면 최근에 발견된 그 동전은요. 자, 잘 preserve라고 하는 건 보존하다니까 보존되었다. 그죠? 잘 보존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말 눈에 띄게, 현저하게, 상당히 보존이 잘 됐다. 자, given 대시 접속사예요. 뭐뭐라는 것을 고려하면 자, 그게 century니까 한 세기죠. 한 세기니까 100년을 보시면 되고 한 세기나 오래됐는데 한 세기 이상이네요. 그죠? 한 세기 이상이나 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꽤나 눈에 띄게 현저하게 보존이 잘 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자, 나온 김에 여러분 여기에서 over 하나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over는 물론 형용사 의미도 있어요. It is over,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만 뽑아서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얘는 전치사로 기간과 함께 쓰여서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 have pp, 그 다음 over the past 기간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 over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여기에 over the past 기간 또는 over the last 기간도 가능하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 뭐뭐 해왔다, have pp랑 잘 어울리는 거 맞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over the next. 자, 이게 뭐가 됐던 for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within도 마찬가지예요. 자, next가 들어가면 next 12개월 동안 자, 무슨 말이에요? 향후, 앞으로 12개월 동안이니까 앞에 시제는 주어, will, 동사, 원형을 쓰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시제 짝꿍도 기억해 주시고 이런 거 고르는 것도 최근에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over만 너무 집착해서 암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짝꿍과 시제 패턴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over가 여러분 부사로도 잘 쓰이는데 부사로는 정말 단골로 숫자랑 짝꿍이에요. 그래서 over 숫자라고 하면 숫자 이상, over 자 12month 그러면 12개월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ABC를 보시면 전부 다 전치사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앞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자리냐? 여러분 숫자나 색깔 같은 경우는 품사를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특이한 패턴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를 겹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치사가 아니라 자, 얘도 전치사는 안 되고 부사인 over가 들어가서 어떤 숫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10년 이상 동안 자, 근무를 해왔다. 이런 의미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over는 전치사, 부사 둘 다 많이 나오니까 품사를 다 기억해 주세요. 자, 나온 김에 여러분 숫자 표현 조금만 더 정리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토익에서 숫자가 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토익이 비즈니스 베이스잖아요. 여러분 일단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숫자가 정말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약한 편인데 자, 토익 시험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파트를 막론하고 숫자, 날짜 이런 건 중요한데 자, 그 숫자 앞에 쓰는 표현 또한 중요합니다. 자, 숫자가 나왔다. 그럼 앞에 이러한 표현들 쓰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approximately, about, around 얘네는 약이라는 의미로 자, 예를 들어서 숫자 뭐 300 이렇게 나왔다. 그럼 approximately 300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lmost, nearly는 거의 자, more than은 이상 자, less, at least는 요거는 자, 적어도 최소한 only는 겨우 자, just는 딱 이런 거. 자, up to는 까지 이런 의미예요. 자, 요런 애들 전부 다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숫자 앞이다가 중요해요. 숫자 앞이다. 요걸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08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108번은 품사 문제이네요. 자, 그럼 satisfy는 동사, satisfactory는 형용사, satisfaction은 명사인데요. 사실 자리를 따지면 아니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는 부사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무슨 자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자리는 복합 명사를 만들어서 C번이 정답인 자리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job은 이상해 보여야지. 왜? job이 만약에 혼자 쓸 거라면 job이라고 뭔가 관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완성된 완전한 형태가 아니구나 약간 의심을 해보셨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요즘에 복합 명사 패턴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복합 명사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보고 자, 말이 되는지 확인하시는데 말이 된다고 한국말 말이 된다고 또 복합 명사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많이 쓰는 패턴을 숙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만족도라는 의미로 직업 만족도예요. 자, 해석 한번 쭉 해보시면 자, study. 여러분 study는 자, 공부하다에서 벗어나세요. 자, 동사로 쓰면 연구하다. 또는 명사로는 연구로 많이 쓰이는데 이 연구로 명사로 쓰일 때는 가산 명사라는 거 기억하세요. 최근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study는 명사로 가산 명사 연구라는 뜻이에요. 자, 많은 연구들은요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indicate that도 기억해 주시고 자, 요 자리에 indicate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뭐뭐라는 것을 나타낸다. 자, 우리 직업 만족도는요. 자, 상당히 향상된다. 언제? comparative compensation이니까 경쟁력이 있는 여러분 compensation 하면 보상이 맞는데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건 어떠한 뭐 급여라던가 보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경쟁력 있는 보수가 제공될 때 자,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된다라고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온 김에 여러분, 자, 요 부분 잠깐, 자,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사실 satisfaction이라는 건 복합 명사로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job satisfaction 또는 customer satisfaction, client satisfaction, 고객 만족도, 자, 이런 의미로 통째로 복합 명사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앞자리는 조금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09번 갑니다. 자, 109번은 여러분 얼핏 보면 ABCD가 품사가 달라 보이지만 자, 얘는 형용사 맞고요. 자, ed 형태는 분사로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이고 앞에는 소유격, 뒤에는 이만큼이 명사이니까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요. 자, 요 mass라는 건 대량 이런 뜻이고 자, transit은 어떤 교통 시스템이니까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에 가장 적절한 형용사를 찾아볼 건데 보수적인 아니면 걱정하는 또는 관심 있는 향상된, 개선된, 자, 나타내는 표현력 있는 여기에서는 가장 적절한 건 향상된 교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뒤에서 도와준대요. 자, 뭐 하는 걸? 자, to decrease 하는 것을 줄여주는 걸 여러분 congestion은 혼잡인데 자, 이렇게 쓰면 교통 혼잡이 되겠죠. 자, 교통 혼잡을 상당히 줄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자, 향상된, 개선된,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교통 시스템이 정답은 C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몇 가지만 더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 help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렇게도 쓰이지만 help 명사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쓰이고요. help 명사 동사 원형이랑도 쓰입니다. 자, 좀 특이하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이 정리해 주시고 help 명사 with 명사, 명사가 요한 것을, 요거 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런 패턴으로 쓰이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decrease 같은 거 이런 걸 증감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랑 되게 많이 어울리는 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onsiderably 이런 거라던가 significantly, substantially 아니면 뭐 rapidly 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자 아니면 뭐 꾸준히라는 의미로 steadily 이런 것들도 짝꿍으로 많이 쓰이니까 증감 동사랑 많이 쓰는 부사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그럼 B번에 concerned인데요. concerned는 여러분 걱정하는 이런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얘가 관심 있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심플하게 정리하면 be concerned about이라고 얘기하면 자,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미인데 be concerned with라고 하면 무엇과 관련된 어디에 관심이 있는 이런 의미가 가능하니까 자, 두 가지 의미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10번 문제 가볼게요. 그럼 110번 문제 A, B, C, D 보면 조금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 일단 품사를 쭉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until 같은 경우는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B번도 접속사 자, rather than도 다음에 명사도 쓸 수 있고 다음에 주어 동사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 아니면 뭐 등위 접속사처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where 같은 경우는 접속사입니다. 근데 빈칸 앞에 보시면 주어 동사 있고요. 자, 뒤에도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자리로 다 들어갈 수는 있는 자리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받는데요. 겨우 75%. 자, 그들의 자, 급이죠. 이게 급여니까. 월급의 겨우 75%만큼만 받는다. 자, 3달 기간에 혹시 probation 몰랐다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견습 기간 아니면 뭐 실습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실습 기간이 끝난대. 여러분, 그럼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받는 거 이상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아니면 끝나는 그 동안 자, 이때까지는의 의미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 여러분 이렇게 접속사나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라는 구조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실력도 꾸준히 연습을 해서 늘려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1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111번 문제는 A, B, C, D부터 조금 겁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겁내지 말고 저랑 차분히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조금 접속사 비슷하게 생긴 거 있으면 품사가 중요하니까 A, B, C, D 보기에 품사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this는 대표적으로 대명사, 한정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는 이 명사가 가능해요. 한정사는 앞선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사랑 한 덩어리로 쓰이는 표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this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is is 대명사도 가능하지만 This pen is
이렇게 명사랑 쓸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 드물지만 얘가 부사로도 쓰입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자, this high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높게 이렇게도 쓰입니다. 자, whenever, whichever는 ever가 붙어서 좀 겁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ever가 붙기 전에 성질을 기억하시면 돼요. ever가 붙기 전에 접속사였으면 접속사인 거고요. 자, ever가 붙으면 여러분 든지라고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즉 뭐뭐 할 때마다. 자, whichever는 어느 쪽이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ever가 붙기 전에 성질이 그대로 뒤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that은 아까 했던 this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품사는 대명사, 한정사, 부사가 가능하다는 건 똑같고요. 단, that은 접속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접속사도 두 가지나 가능해요. 여러분, 명사절 접속사 가능하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관계 대명사 가능해요. 자, 물론 관계부사도 되는데 일단 관계 대명사 대표적으로 많이 쓰니까 같이 본다면 의미는 는입니다. 자, 그렇다면 품사가 다양하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 품사를 먼저 따져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빈칸 앞에 봤더니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빈칸 앞에 동사가 또 있죠. 근데 얘는 접속사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로 동사가 나온 거고요. 빈칸 다음에 동사가 또 있으니까 이 자리에도 접속사가 하나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자, 주어 동사는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또 넣으려면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이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개 세트가 들어가도 돼요. 그렇지만 주어 동사를 추가하려면 반드시 접속사는 있어야 한다. 기억하시면 빈칸은 접속사 자리이고 접속사 기능이 1도 없는 this는 탈락할게요. 자, 그럼 나머지 복잡해 보이는 애들이 남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ver가 뺀 상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when 다음에는 언제나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사실 when은 부사절 접속사도 가능하고 얘는 관계 부사도 가능한 듯 뭐 다양하게 가능하지만 언제나 완전한 절. 자, 그러니까 빠진 게 하나도 없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자, which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명사절도 가능하고 관계대명사도 가능한데, 자,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데 그때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which가 여러분 이렇게 한정사 역할, 즉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사랑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whose나 which나 what 같은 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때 명사는 반드시 관사, 즉 한정사가 없는 형태의 명사가 와야 돼요. 왜? which가 그 역할을 해줄 거니까. 자, 버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냥 버스 나와야 여기에 which를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렇다면 빈칸의 뒤에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면, 여러분 day라는 게 나왔는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day라는 건 자, 사실 셀 수가 있어서 쓰려면 day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완전한 절이 있어야 when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that은 어떠냐? that은 명사절일 때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얘처럼. 그거 아니니까 요것도 안 돼요. 관계 대명사로 쓰일 거라면 반드시 that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명사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when이 안 되면 whenever도 안 돼. 정답은 whichever가 정답이에요. 자, 사실은 어떤 거냐면 which day, 어느 날. 그런데 거기다 ever 붙이면 어느 날이든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다면 whichever.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which의 성질을 기억하시면 되고, which 다음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오던지 which 다음에 명사랑 같이 한 덩어리가 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완전한 절이랑은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Mr. Feldman은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세요. 어느 쪽이든지. 자, 그래서 어느 날이든지 너한테 가장 좋은 날, 너가 오기에, 약속을 위해서 들어오기에 가장 좋은 날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사실은 which 명사가 하나의 덩어리가 맞는데, 자, 이거를 지금 빈칸을 요렇게만 보면 뒤에 구조가 아주 멀쩡하게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완전한 절이랑 which가 이렇게 한정사, 즉 의문 형용사로 쓰였을 때 차이점은 뭐냐? 이 명사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명사가 지금처럼 자, 이렇게 관사나 한정사 없이 나온 경우에는 자, 의문 형용사. 자, 요런 애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which day 이런 게 가능하고 자, when이나 where 같은 거 다음에 완전한 절은 진짜 완전한 절. 그러니까 명사도 완전한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112번 가볼게요. 그럼 112번은 ABCD 품사 문제예요. 자,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 얘는 동사 형태인데요. 자, 빈칸 봤더니 여러분, now라는 부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여기 있으니 주어 자리가 되는데, 여러분, 동사가 지금 s가 안 붙었죠? 그러면 주어는 복수 형태의 주어가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서 복수 형태를 갖추고 있는 B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Federal Regulations이니까 연방 어떤 규칙은요, 이제는 prohibit, 이런 prohibit이라는 건 금지하는 건데,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refrain 이렇게 금지하는 거라고 얘기할 때는 자, from ing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금지하다 이런 패턴 많이 씁니다. 자, 시민들이 뭐 하지 못하게 금지하냐면, 자, 여행하는데요. 해외 여행할 거예요. 근데 어떤 것 없이 두 가지 형태, identification, 신분증에 두 가지 형태 없이는 해외여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보시면 정답은 B번이 맞습니다. 괜찮죠?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113번 문제 갈게요. ABCD 보시면 전부 다 명사 형태네요. 자, 그렇다면 해석하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보시면 사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패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정기 토익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 자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누구냐면 range거든요. range. 그래서 range of 하면 다양한. 자, 이런 패턴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거 있죠? variety of, selection of, 자, series of. 자, 이런 패턴으로 전부 다 다양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패턴을 암기하셨다면 아, 이거 다양한이라는 표현이 나왔구나 라고 보고 얘를 고르고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이거 정말 제가 그때죠. 지난번에도 정기토익에 나왔을 때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조금 함정에 빠졌겠다라고 싶었던 패턴 중에 하나였는데 넣어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하고 얘가 다양한 머니? 좀 뭔가 이상하죠? 다양한 돈 때문에 뭔가 이상하죠? 다른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항상 짝꿍 패턴의 정답률이 높긴 하지만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까 해석으로 확인하는 습관 중요하고요.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떠보면 또 다른 짝꿍이 보여야 돼요. 자, 여기서 lack of 명사라고 하면 명사의 부족이라는 짝꿍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보면 이번엔 말이 될 것 같아요. 돈의 부족 때문에. 정답은 D번이 맞아요. 자, 이거 실수하시라고 자, 이렇게 앞쪽에 보기를 배치하는 경우 많으니까 ABCD 보기는 끝까지 보는 습관 가지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보면요. 자, 건설인데 두 번째 창고의 건설, 마이애미에 있는 두 번째 창고의 건설은 자, 연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 뭐 때문에? 자금의 부족 때문에 라고 정리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a lack of something, 무언가의 부족 이 표현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자, 나온 김에 여러분 due라는 표현 한번 볼 건데 또 굉장히 사랑하는 전치사 중에 하나이죠. 자, 이 due라는 표현은 전치사 접속사 구분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정말 정답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차례 정답이 됐으니까 정확한 품사, 정확한 생김새, 의미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첫 번째 despite, in spite of는 전치사예요. 자, 두 개 섞으면 안 돼요. despite 한 단어, in spite of 세 단어 전치사이고 전치사니까 명사랑 씁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랑 쓰일 건데 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자, 비록 뭐뭐이지만 반대 상황의 결과 이런 거 할 때 연결 가능하고요. 아래쪽은 때문에 라는 표현인데요. because of 자, owing to나 due to는 to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명사까지 기억해 주시고 owing to 명사, 자, due to 명사, 명사 때문에 자, on account of도 명사 때문에입니다. 자, 접속사 패턴은 because, now that, as, since가 가능하고요. 이런 애들이 때문에라는 의미가 된다. 자, 물론 여러분 since라는 건 이래로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때문에도 정말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애들 전부 다 많이 나오니까 정확한 품사와 의미, 생김새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 건데 여러분 ABCD 보시면 느낌 딱 와야 돼요. 아, ABCD 이거 품사 먼저 따져야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instead는 조심해야죠. 자, 얘는 부사예요. 자, 전치사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 instead of라고 써야 한다. 자, because of는 전치사인데요. 자, 빈칸 뒤에 명사만 있으니까 전치사 자리 정답은 해석 없이 D번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품사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 나올 거니까 품사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해석까지 갈게요. 네, 여러분 보실게요. 네, 여기 자, 외부, 야외 행사인데요. be suppo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was니까 되어 있었던 자, be held니까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지난주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던 그 행사는 자,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허리케인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 건데요. ABCD 역시나 자, 품사가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딱 떨어지죠. 접속사고요. 얘는 전치사예요. 접속사 주어 동사랑 쓰고 전치사는 명사랑 쓰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문장 맨 앞에 빈칸이 뚫렸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컴마까지만 보시면 돼요. 컴마까지의 구조만 보시고 주어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볼 건데 자,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그럼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 자리고요. 자, although냐, because냐 둘 중에 하나 고르실 건데 얘는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랑 연결이에요. 자, 매출 수치가 떨어졌어요. 지난 분기에. 자, 탑 디자인 회사는요. 자, 열려고 결정을 내렸어요. 두 번째 브랜치를 열려고. 아니, 여러분, 매출이 떨어졌는데 두 번째 지점을 또 하나 열려고 계획 중이다. 자,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니까 although로 연결해 주시면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지점, 즉 확장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신다면 정답은 A번이 됩니다. 해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해석하는 연습은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114번 가볼게요. 114번도 ABCD 조금 어렵게 생겼는데 여러분 얘네들은 접속사, 네, 일반적으로 명사자 접속사도 가능하지만 모두 다 관계대명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인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이렇게 생긴 애들 앞에 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명사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이고요. 자, 앞에 동사라던가 아니면 전치사라던가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는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자리예요. 그럼 제가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표로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건데 자, 앞에 있는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employees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랑 쓰는 위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얘는 격에 따라 주격, 목적격, 소유격인데 여러분 이런 격은 이렇게 따지면 돼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대명사, 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즉, 빈칸 다음 구조에서 주어가 없으면 주격, 목적어 그냥 없는 거 아니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소유격이 없으면 소유격이 됩니다. 근데 빈칸 다음에 qualify for는 동사예요. 그럼 이 자리는 동사가 바로 시작했다는 건 접속사, 주어, 동사 중에서 누가 빠졌다? 주어가 빠진 거니까 주격이면서 네, 사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요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죠. 자, 정답은 C번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은 는이에요. 는.
자,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 flexible schedule이니까 유연한 일정의 자격이 있는 직원들은 자, 일을 할 수도 있다인데 여러분, 요거 이렇게 통째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집으로부터 일하다, 한국말 좀 어색할 수 있죠? 재택근무하다입니다. 그래서 work from home, 집으로부터 근무하다는 재택근무하다. 그러니까 재택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 2 days a week, 일주일에 2번은 재택근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qualify for 라는 단어 조금만 더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짝꿍 패턴이 있으면 짝꿍이 엄청 중요합니다. 토익은 이런 짝꿍 정말 중요하고, 특히나 전치사 짝꿍들은 자, 동사 짝꿍이던 형용사 짝꿍이던 명사 짝꿍이던 최대한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들을 숙지해 주시면 문제는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전치사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qualify for, 몸에 대한 자격을 얻다. 자, specialize in, 어디에 전문적이다. invest in, 어디에 투자하다. comply with, 무엇을 따르다, 준수하다. coincide with, 무엇과 동시에 일어나다. consist of는 무엇으로 구성되다.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여하다, 참석하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종류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한 짝꿍을 암기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 A, B, C, D가 똑같이 관계대명사네요. 자, 그렇다면 자, 앞에 구조, 뒤에 구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라고 쓰였다라고 보시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앞에 있는 명사의 종류를 볼게요. document예요. 근데 who나 whom은 사람이랑만 쓸 수 있으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했던 문제에서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when은 언제나 무슨 상황이나 완전한 절이랑 써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자, 빈칸 다음에 봤더니 authors가요? 제출했어요? 그러면 last week을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자, 얘는 부사로 들어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목적어가 없는 상황, 뭐가 하나 빠진 형태, 불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정답은 위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각각의 성질을 잘 기억해 주시는데, 자, 전체 이해하면 너무 머리 아프다. 그럼 특징적인 성질들만 잘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랑 쓴다, 사물이랑 쓴다. 뒤에 뭐가 하나 빠졌다. 자, 얘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 목적어 아니고 뭐가 하나 빠졌다 이 얘기예요. 자, 해석 한번 해보시면 그 chief editor니까 수석 에디터는요 검토했다 서류를, 자, 작가들이 제출한 지난주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ABCD 어휘 문제인 것 같은데 암기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냥 빡 정답이 보입니다. 자, 정답 보여요? 네, 자, 정답은 A번인데요. 자, 얘는 짝꿍이에요. 그럼 빈칸 뒤에 전치사가 있다면 혹시 짝꿍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consist of 무엇으로 구성되다, specialize in, reply to 명사, contribute to 명사, 이런 애들 짝꿍 패턴입니다. 정답은 A번이 가능하고요. 자, 세미나인데요. 어떤 세미나? 자, 다음 주 열리기로 되어 있는 세미나는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Pearl 5 마지막 문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BCD 보면 같은 단어의 품사만 다르니까 자, 여기서 품사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이 자리 여러분 부사를 이렇게 빼보면 have, pp 자리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pp를 만들 수 있는 D번이 정답입니다. 자, 물론 자, 토익에서 이렇게 나와요. have 다음에 빈칸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커뮤니티 멤버들은 가졌다, 자, 어떤 의견을 가졌다가 말이 돼야 되고, 이 자리에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눠 뭐 이런 거 형용사 형태 쓸 만한 게 딱히 없으니까 네, 여기에서는 이 형태는 아닌 것 같고 have, pp를 만드는 형태이구나 라고 잡아주셨다면 어렵지 않게 divided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해석 한번 해보면 자, 그 지역 주민들은요 아주 깊은
함께 자 나눈다 의견들을 라는 건 되게 깊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의견의 차이가 가지고 있다. 어디에? 계획에 대해서. 플랜 투 동사원형. 자, 뭐를 제공할 건데요. 어떤 회사네요. 그죠? 제조업체에 텍스 컷이니까 세금을 감면해주는 약간 세금 인하를 제공하겠다는 그 계획에 다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금 감면해주는 거에 있어서 자, 다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품사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어휘 문제, 물론 어휘 문제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품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만 정리하시면 자, 거기서 실수 한두 개만 줄이면 자, 점수는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